주신 이란희 감독님부터 각자 소개 말씀과 인사를 객석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휴가를 연출한 이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좀 운 좋게 재봉 역을 맡은 이봉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우진 역과 그 프로듀서 역할을 했습니다. 신우소입니다. 준영 역을 맡은 김하석입니다. 현희 역할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지금 객석에 그 둘째 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와 있어서요. 예. 네, 한번 일어나서 인사라도. 네. 박수 좀 쳐주시죠. 네. 참고로 저희가 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다 같이 못 와서 저희 제작진하고 배우기 이렇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한 준비를 해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객석에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세지 얘기가 제일 많군요. 유달리 식사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 반찬 중에 소세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감독님 어떤 의도로 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농성장에서 밥을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밥을 하다가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가서 밥줄에다가 동료의 밥을 달아 올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제가 건강 때문에 요가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요가를 하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밥줄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그 구성에 밥줄이 딱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할 때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뭐든지 다 먹고 살려고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밥줄을 걸고 일을 하기도 하고 밥줄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줄로 키워드를 정리하니까 계속해서 밥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래 제목은 밥줄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제가 가제로 그렇게 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인물들에게 각자의 밥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와주신 배우분들 각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연기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 자유롭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갈까요? 예. 일단 보시다시피 좀 표현이 좀 서툴고 좀 약간 묵뚝뚝하고 조금 좀 어설프지만 이 마음이 좀 따뜻하고 착하고 뭔가 조금 정이 좀 끌리지 않나요? 좀 보면서 조금 좀 인상은 좀 무섭고 좀 싸나운 면이 있는데 조금 따뜻하면서 정말 아무튼 조금 뭔가 많이 서툴구나라는 거를 저도 처음 영화를 봐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재봉 역할 맡으신 이봉화 배우님 실제 성격은 어떤가요? 실제 성격은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저도 어설픈 점이 좀 비슷한 지점이 있고요. 좀 활달한 면도 있고 좀 내성적인 면도 있고 좀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뭐 아닌 지점도 있습니다. 예, 신은석 배우님. 그 우진 역은 좀 재수 없죠. 좀 재수 없는데 제가 좀 저래요. 근데 다들 좀 저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적당히 착한 척하고 적당히 선해서 근데 굉장히 쿨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제목이 사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쿨한 척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재수가 없는데 제목이처럼 좀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대체로는 우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많은데 그 신은석 배우님 연기하실 때 뭐라고 할까요?
긴장감이 항상 크거든요. 주인공과 얘기를 할 때 어떤 점을 감독님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서 연기를 하셨습니까? 예, 신은석 배우님 여쭤보요. 저는 어떤 쪽을 감독과 얘기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고, 근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 봤을 때 저는 오래 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진 역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저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렇다고 우진을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 이 사람 뭐 이렇게 악하지 않잖아요. 악하지 않은데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감독이 뭐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예. 그럼 김하석 배우님과 김종현 배우님도 계속 들어볼까요? 네,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제복 역할 맡으신 이동화 선배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는 되게 입체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할 때도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다 배우분들을 엄청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영화에 나왔던 제복과는 조금 다르게 서투른 부분보다는 뭔가 이렇게 리드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신기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전 또 남자고 같이 붙는 씬이 많아서 저한테 이제 장난을 엄청 치시면서 편하게 동생처럼 해주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감독님이 왜 또 이렇게 캐스팅 하셨나 그런 좀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고요. 준영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보육원 생활을 했던 이제 출신 이제 아이인데 접근을 보육원 조사를 했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혼자 살아왔던 이제 보편적인 저희의 나이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면 그간 살아온 어떤 바운더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의 어떤 생활관 아니면 습관들. 근데 그 좀 굳혀진 저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제복 아저씨는 뭔가 되게 낯설게 침범해온 사람으로 좀 느껴졌었고 불편하기도 했고 근데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준영이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그런 아저씨의 온정 같은 거를 자기도 모르게 좀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지점에서 연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되게 좀 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씬이었는데도. 예, 잘 들었습니다. 현이 역할 하면서는요, 되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 참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많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아이지만 저는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되게 밝고 감정 표현이 많은 편인데 그냥 현이라는 친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무덤덤하고 조금 더 말투의 변화가 크게 없고 이런 지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공감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를 드리도록 하죠. 주신 문장을 제가 조금 정리하자면 주인공 제복은 대체로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해 보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아주 입체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게 그려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 평면적으로 설정한 이런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 평면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한 좋은 감상으로서 쓰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제복은 여기서 뭐 대사에도 나오는데 휴가 끝났으니까 서울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딱 휴가 기간 동안에만 자기가 힘들었던 어떤 일들을 멈출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기회,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면서 그 동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기회, 그 정도로 생각하고 휴가 기간을 지내고 그리고 대체로 많은 것들을 당하고 산 캐릭터라서 뭐
특별히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뭘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그러셨어요. 좀 무뚝뚝하게 얘기하는데 또 뭐 속점은 깊고 그다음에 약간 어눌한 듯한데 사실은 굉장히 품이 있는 어른이고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농성장 현장에 계신 실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에 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시나리오를 쓰려고 인터뷰했던 그 장기 농성자 분들 중에서 한 분이 한 10년을 넘게 농성을 하셨는데 중간에 3번 정도 농성장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망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왜 돌아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일정이 있어서 아니면 뭐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돌아오셔서 끝내셨어요. 네, 그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분이 이제 제목의 그 모티브가 되는 그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인물로 묘사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더 붙는데요. 첫째 딸의 아빠 바보야? 라는 대사가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도 더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자 배우분들께서 연기하실 때 대사도 좋고 장면도 좋고 관객은 관객 나름대로 인상 깊은 것이 있겠지만 창작자분들도 있으실 터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목 역할을 맡으신 이봉화 배우님. 다시 한번 연기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글쎄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진 역할을 맡으신 분은 프로듀서시라서 저랑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오늘 처음 보셨어요. 영화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것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영화를 촬영하고 끝내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강남역에서 실제로 그 농성장에서 촬영할 때 그때 좀 마음이 좀 진짜로 좀 뭔가 좀 다른 지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촬영장에서 좀 시끄럽기도 했고 뭐 약간 정신도 없었지만 거의 그 막바지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좀 거의 실제로 농성했던 분한테 제가 진짜 밥을 이렇게 그런 게 조금 기억이 좀 남고요. 아무튼 목공 그 재미있게 이렇게 좀 조금씩 알아가는 목공의 씬도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딸한테 욕 먹는 것도 좀 기억에 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연기하면서 인상적인 것보다는 제 역할을 이제 프로듀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인상적인 그 기억들이 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목공소 장면에 저기 제복이가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클램프라고 하나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날 하는데 이게 풀어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마치 그 목공 자문분이 또 그 자리를 잠깐 비우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도구를 만들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급하게 누군가가 목공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스피커폰을 틀고 이제 그걸 빨리 결합시키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쫙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 순간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일단 그 순간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순간이었고 이러려고 우리가 영화 만드는 거지 이러려고 우리가 또 사는 거지 라는 순간이 있었고 우리 우리 마지막에 우리 큰딸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제국이한테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그냥 그때 그 공간 그 방에서 찍을 때 그냥 스태프들이 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진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연출님이 이 디렉션 하다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울먹여서 디렉션을 막 하시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왜 저러나 진정하시라고. 이제 그런 기억이 오히려 저는 그 제작 과정에서 인상이 예.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이제 숨이 턱 막혔던 게 대사 하나가 있는데 아빠 내일 서울 가 이 한 문장이 되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오늘 처음 영화 보고 나서. 그리고 저는 제복 아저씨의 두 딸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장면이 이렇게 당하는 이 아빠의 모습이 저희 아버지도 그려지기도 하고 되게 조금 곳곳마다 많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들과 아저씨의 모습, 선배님 모습들이. 그렇네요. 정말 그 영화 속에서는 제복 아저씨의 가족들을 못 보는 거군요. 그쵸. 리드 때만 예, 뵀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인상 깊었던 대사가 뭐였을까 하는데 그 아빠 바보야? 라는 대사를 말씀해 주셔서 계속 그게 맴돌아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전 연기할 때 나 숨 좀 쉬고 살자라는 대사가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현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좀 공감하는데 크게 와닿았어서 네,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제복의 일을 몫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게 되게 그 제작적인 이유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타 공장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기타 공장 이야기가 너무 실화에 근거하다 보니까 여러 위험성들이 있어서 기타 공장을 피해서 이제 다른 업종을 정해야 되는데 기타 공장 때문에 알아본 목공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목공소에서 공장 장면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가구 공장으로 가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가구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되게 소규모라서 그래서 그러면 수제 공장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 전에 제복은 되게 그 전통적인 그 대공장 그래서 되게 큰 작업장에서 찍어내던 노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수제 공장에 가서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하는 그런 공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고 나니까 원래 시나리오 쓸 때는 휴가 기간에도 일하고 진짜 불쌍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일하던 사람인데 휴가 기간에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도 여기 계신 관객분들은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타 공장의 노동자들, 지금 말씀하신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들도 아마 보셨거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도 한번 해보죠. 하지만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엄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네, 그 제복 캐릭터를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엄마이자 아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복이 연기하는 것 중에 뭐 선풍기 닦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제가 집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돈을 벌어와야 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전통적으로 아빠의 역할이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굳이 엄마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알려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쩌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해고된 다음에 투쟁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질문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계신 분들 전체에게 한번 여쭤보죠. 제복이가 우직하게 계속 농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딸의 바람대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감독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지만 자유롭게 배우분들의 생각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따님부터 여쭤보죠. 정답이 너무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보면서 준영 역할의 그 대사들이 너무 와닿았던 게 사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거를 맞서서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쉽고 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라면 안타깝지만 저도 약간 그런 걸 바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일을 해주기를.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를 영화 시작할 때부터 혼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직도 답을 사실 못 내렸고요. 준영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좀 이렇게 준영 입장에서는 성장을 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영이 입장에서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좀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사실은 갈등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우진이 그만뒀겠죠. 우진이 그만뒀겠고 저는 그래요. 재복이가 그렇게 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복이면 할 만큼 하지 않나. 재복이 가족한테도 그렇고 할 만큼 했다라기보다는 너 최선을 다했다 재복이는. 그래서 뭐 돌아온다고 뭐 특별히 아니면 아마 재복이 돌아와서도 뭐 농촌의 친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뭔가 했을 것 같고 어쨌든간 뭐 재복이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재복이 같은 사람 때문에 좀 사이가 좋아지지 않나요? 이게 저한테도 가장 좀 어려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복귀를 하는 게 맞나? 이게 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직장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가족도 버리고 그 지점이 아무튼 감독님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임재춘 아저씨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시 뭐 집에도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면서 결국은 다시 뭐 농성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지점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지 이게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저 같으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조금 직장도 다시 좀 구하고 좀 딸들도 다시 좀 잘 보살피면 뭐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답을 듣기 전에 이 답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두어 개를 더 묶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의미를 물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후에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묶어서 전반적으로 감독님 생각을 들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아까 말했던 저한테 모티브가 되었던 실제 기타 공장 노동자들의 경우에 투쟁을 12년 정도 하셨는데 그때 그 투쟁 현장에 왔다 갔다 했던 연대 활동가들 그분들은 이제 저랑은 다르게 그분들과 진짜 싸우는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고 저는 이제 관찰자 입장이었는데 그 연대 활동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투쟁을 그만두더라도 이해되고 그리고 끝까지 가더라도 이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과 같았어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쨌든 회사랑 합의되면서 그 싸움이 끝났는데 그때도 그보다 더 하셨어도 이해됐을 것 같고 지금 정리된 모습도 이해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돈 벌려고 알바를 간 곳에서 젊은이가 산재를 당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밥을 다 따로 먹고 있고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 용도로 부려먹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것에서 그러니까 그 제복의 투쟁 현장의 전사에 대해서 설명되지는 않지만
그 준영이가 산재를 당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제복의 현장의 싸움도 산재 같은 것들로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산재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셔서 그것을 되게 큰 비극을 이 휴가 속에 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살짜리 그 노동자가 한 2달 정도 일을 못하는 정도의 부상을 넣었던 건데, 사실은 조금 더 큰 세계가 그 안에 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뭐 말씀하셨죠?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영화 이후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제복의 행동에 대한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혹은 각자마다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 판단과 무관하게 마지막 장면은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감동적인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판단과 감동은 다른 부분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보았고, 당연히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보았던 많은 영화들의 마지막 장면 중에서 가장 의젓한 장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좋은 느낌을 가져주셨으면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게스트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